자, 오늘의 작전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작전주는 방금 조금 전에도 언급됐던 종목인데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오늘의 작전주로 꼽아봤습니다.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? 바로 금요일 날 있었던 바로 그 뉴스입니다. 오전장에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에 먼저 나왔었는데 정몽구 회장의 위독설이 먼저 나왔고요. 현재 86세시거든요. 이어서 몇 시간 후에는 뭐 사망설까지 나오면서 그대로 모비스, 글로비스 주가가 막 뭐 8%, 9%씩 달렸죠. 이에 바로 회사 측은 사실 무근이다. 그래서 윗꼬리는 달고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을 하게 될 텐데, 자, 그런데 확실한 것은 현대차 그룹이 아직까지도 지배구조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. 그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도 한번 스터디를 하시고 시나리오, 제가 한 3개 정도로 준비했습니다.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는 뭘 투자할까 한번 전략을 짜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그림을 하나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현재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현대모비스입니다. 현대모비스가 꼭대기에 있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고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순환 구조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게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정몽구 회장이 한 7% 정도를 갖고 있고요. 또 현대제철이 또한 5.88%를 갖고 있고요. 또 나머지 뭐 기아차 등등이 또 갖고 있어서 현대모비스를 짱짱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자, 여기 그림도 나오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제 정몽구 회장이 위독한다거나 이제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이 지분을 상속해야 되고 정의선 회장이 이끌어야 되는데요. 자, 지금 그림을 보시지만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. 0.3%. 이런 수순으로는 저 지배구조 체계에서 현대차로 이끌어갈 수가 없겠죠. 하고 제가 두 번째 빨간 거, 이건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의외로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. 그래서 세간에는 계속 현대모비스로 지배구조를 해, 현대글로비스를 해, 이제 양대 시나리오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자, 아직까지 뭐 오늘 뭐 정몽구 회장이 위독하다거나 사망이라든가 그 어떤 증거도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계기로 찌라시 정보지를 계기로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018년이었었죠.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한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. 1초 시도. 그땐 뭐였냐?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한 다음에 그 AS 사업부하고 정인원 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를 갖다 붙여서 얘를 지주사로 만들려는 이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죠. 당초엔 어떤 수법을 썼냐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굉장히 높게 쳐주면서 이 평가 비율에 있어서 합병 비율에서 모비스를 너무나 작게 잡은 거예요. 그래서 아주 뭐 세계 굴지의 사모펀드들 뭐 나서서 엘리엇도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된다 해서 일단 그 1차 시도는 실패를 한 채로 코로나가 왔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요. 첫 번째 시나리오. 이건 현대차 그룹이 원하는 시나리오일 텐데 정몽구 명예회장이 장수하는 시나리오입니다. 지금부터 한 10년, 15년간을 더 오래 사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이 현대모비스입니다.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서 우호지분들이 다 모비스만 사는 건데요. 모비스만 살 돈이 있어? 돈이 있습니다. 일단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캐시카우,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시키면 여기에서 꽤 많은 자금들 올 수 있고요. 지금 해마다 배당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. 작년에 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받아간 배당금이 한 1,500억. 그러니까 매해 1,500억에서 2,000억 정도를 쭉 그 배당 받아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고 이런 시나리오라면 계속해서 돈 생길 때마다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사게 되는 아마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한다면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. 두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하고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배당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때 히트는 역시 현대차겠죠. 계속해서 기업이 좋아져야 되고 배당 많이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때문에 현대차, 기아차의 배당이 좀 좋아졌는데 두 번째는 급작스러운 신변 이상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. 자, 이게 둘째 시나리오인데 이번에 이건데요. 지금 현재 정몽구 명예회장의 추정 재산은 5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. 그러면 50%, 60% 할증까지 내야 되면 자녀들이 내야 될, 일남 삼녀가 내야 될 상속세가 2조 5천억이 넘습니다. 그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? 그리고 일남 삼녀가 뭐 n분의 1 한다고 하더라도 정의선 회장이 최소한 7천억
6천억, 7천억은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급작스럽죠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지금 현대모비스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온 거 뭐 다 동원해가지고 부랴부랴 현대모비스를 사야 되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, 급작스러운 신변 이상일 때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주목을 받게 된다. 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날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이 올랐었던 건데요. 금요일 날. 세 번째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많은 정의성 회장이 지분을 들고 있는 글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2018년에 했던 그 시도를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. 현대모비스를 분할을 해서 그 분할 하나의 법인과 현대글로비스를 합쳐서 이제 상장을 대한번 하는 거.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겠죠.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러려면은 현대글로비스 정의성 회장이 20%를 갖고 있는 이 글로비스가 누가 뭐래도 괜찮아야 됩니다. 그래야 합병 비율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가치를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 번째 시나리오, 지금 현대차 그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한 번 모비스를 인적 분할하고 그 중에 하나를 글로비스와 합쳐서 얘를 맨 꼭대기에 올리는 이 시나리오라면 모비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비스가 오히려 더 매력을 받을 수 있겠다.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이지만 저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의 오늘 작전주는 글로비스입니다. 그러나 다시 한번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. 정몽구 회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한 10년, 15년 더 사신다라고 하면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, 기아차로부터 배당 계속 많이 받아야 됩니다. 그 돈으로 모비스 사야 되니까. 그래서 현대기아차. 두 번째, 급작스러운 신변 이상이 나온다. 그러면 모비스가 급부상하게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다시 한번 인적 분할 시나리오를 간다. 이럴 때는 글로비스. 자,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오히려 세 번째 시나리오에 포커스를 맞췄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작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